수학, 손으로 완성하는 멋진 학문.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23년 영어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차 고사 대비 센 979번. 주어 그래프는 아직 몇 차인지 모르겠어요. 이 주어가 S 그래프를 할게요. 목적어 그래프, 이 오렌지색 그래프 오브젝트 O라는 표현을 쓸게요. 목적어 보다 항상 어떻게 위에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건 내가 설명을 함수로 설명하고 싶은데 함수의 정의가 뭐였지? 중1 교과에 나오고요. 다시 이제 그 함수 정의가 제대로 된 게 고등수학 하에 다시 나와요. 그래서 중1 때 나왔던 설명 함수 정의가 뭐예요? x 값에 대응한다는 표현 들어본 적 있나? 대응하는 y 값이 반드시 몇 개 있다? 그렇지. 한 개 존재할 때 이 녀석을 함수라 불러요. 그래서 수학적 표현은 이제 표현만 잠깐 적어 넘어갈게요. f 점점 이런 표현을 쓴단다. 그래서 또 똑같은 표현으로 y는 fx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렇게 쓴다면 이 주어가 뭐냐면 이 s가 이 오브젝트보다 위에 있다는 것. 만약에 s 그래프가 이 k 값에 따라서 2차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거든. k가 만약 0이면 1차 함수가 되고요. k가 0이 아니면 2차 함수 이런 모양이 될 거야. 오브젝트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건 이렇게 된 모양이야. 또는 하나만 더 그린다면 k 값에 따라서 직선이 될 수도 있거든. 이렇게. 그런데 함수 정의는 뭐냐면 다시 여기 파란색 막대기를 x라고 부를 거예요. x가 하나 딱 정해지면 자, 여기 보세요. 까만색에 대응된 y값이 커요? 오렌지색 대응된 y값이 커요? 까만색은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까만색이 커요? 오렌지색이 커요? 그렇지. 뭔 알겠지? 이게 함수로 풀 거예요. 그 말은 이 주어되는 k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 녀석이 오브젝트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kx보다 크다라는 건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왼쪽이 더 크다. 보라색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알겠지? 자, 그런 후에 정리 좀 할 거예요. 이 녀석을 휘리릭 넘겨. 그럼 k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2kx도 휘리릭 넘겨서 분배 법칙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k 곱 x 플러스 4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되지.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k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단다. 알겠죠? 이거 k가 0이 된단 말이 k가 마이너스 2가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if one k 플러스 2가 만약에 0이면 어떨까요? 되는지 한번 볼게요. 0을 대입, k자리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것도 0 되잖아. 그럼 좌변은 뭐가 돼요? 0x 더하기 4가 되죠. 이거 우리 역시 중2 때 배웠죠? 지금 현역 우리 중2들이 엊그제 시험 쳤던 그 시험지가 나와 있어요. y 꼴 4는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지네. 어때? x축과 평행한 이런 빨간 직선이 되잖아. 이 값은 x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0보다 크니? 만족하니? 만족하죠. yes, 만족한다고. 참이 된다고.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2일 때 성립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함수 표현이 제일 좋아요. 만능이 함수거든. 그래서 수학을 함수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k 플러스 2가 만약에 0이 아닌데 이 녀석이 성립하고 싶어. 0보다 항상 크고 싶어. 그럼 이 점 6가지 꼬랄 형태 중에서 어떻게 그려지면 돼요?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어떤 형태일 때 항상 x의 어떤 값을 대입해 0보다 클까? 이렇게 되는 꼴 아닐까요? 이렇게 되면 x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y값이 0보다 크죠. 그런데 이런 꼴이려면 그 판별식 d값이 0보다 크다 작다? 그렇지. 작으면 되죠. 허근이면 되죠. 뒤로 풀 거야. x 계수. 근데 b의 제곱이라고 그러지. 이 녀석의 제곱 마이너스 4 곱 a 자리에 k 플러스 2 곱 c 자리에 4. 이거 잘 봐. 이 녀석에 마이너스 1을 묶어낼 수 있지. 그러면 원래는
마이너스 2곱 k 플러스 2 이걸 전체 제곱이라고 쓰는 거지. 근데 치수법칙 1을 분배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곱 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빼기 이 녀석도 16곱 k 플러스 2 전기 안 하고 이렇게 쓸 거예요. 괜찮죠? 양변에 4를 나눠버리면 여기 적게 4분의 d는 4약분하면 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빼기 4곱 k 플러스 2 다시 k 플러스 1은 어떤 법칙? 분배 법칙. 오케이. 그래서 k 플러스 2 묶어내면 앞쪽은 k 플러스 2 뒤쪽은 마이너스 4 어라? 합성공식이네. 자, 우리 제자들 그림 그릴 수 있지? k가 몇 차 함수? 2차 함수 가로축 k축 세로축 4분의 d축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면서 k 절편값이 마이너스 1랑 2를 가지네. 0보다 작아야 되잖아. 0보다 작다는 건 k축 기준 뿔난 쪽이에요, 웃는 쪽이에요? 웃는 쪽. k 고민은 마이너스 2초가 2 미만하면 틀린다. 다 푸는 왜 틀렸어요? 근데 뭐 틀렸죠? k 플러스의 개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런 모양은. 그렇지. 이거 0보다 크다는 말을 적어놓고 시작하는 거야, 첫 단추는. 이런 꼴이라고 했잖아. 판별식만 쓰면 안 돼요. 이런 꼴을 내면 아래로 볼록이 해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풀을 적는다면 이렇게 적는 거야. 스타 1, 동시에 스타 2. 이 녀석인 동시에 이 녀석이 동시 성립하는 범위는 이 녀석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죠. 이거 꼭 들어가야 된다 이 말. 아니면 감점된다. 그래서 K 범위는 마이너스 2초가 2 미만. 이거 하트 2라 부를 거예요. 근데 하트 1일 때도 성립하지. 그래서 풀을 적는다면 하트 1 or 하트 2이므로 답을 적는다면 K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나 같고 2보다 작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2023년 용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차 고사 대비 센 1011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 그냥 알파, 베타를 할게요. 이 두 개 중에서 한 근만이 이 녀석의 사이에 있다라고 했어요. 난 함수로 풀 거예요. 누가 뭐래도 이건 함수로 푸는 게 안 헷갈린다니까요. 이 함수 그릴 수 있죠? 근데 이 함수의 x절편을 구하는 과정이니까 함수 바로 인수분해합니다. 인수분해 x-2, x-3 괜찮죠? 그럼 2차 함수를 대충 그릴게요. 자, 2차 함수는 이렇게 해서 이걸 조금만 고정시켜 놓고 복사를 좀 할게요. 이 x절편이 2, 이 x절편이 3. 자, 하나만 더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 두 근 사이에 뭐가 있게 만들래? 주어진 함수를 요 녀석을 대충 빨간색 함수로 표현할게요. 2차 함수가 있어요. 두 근 알파, 베타 중에 한 근만이 이 녀석의 두 근, 이 녀석의 두 근은 2랑 3은 고정이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면 어때요? 알파, 베타. 이 베타가 2랑 3 사이에 있으면 어때요? 또는 어떻게 되면 돼요? 이렇게 그려지면 어때요? 알파가 2랑 3 사이에 있으면 어때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 어떨까? 이해되지? 그래서 이건 갈색 그래프를 안 그려도 괜찮아요. 그리지 않고도 그릴 수 있는 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이런 그림이 되려면 2일 때 함수값은 양수에 돼요, 음수에 돼요? 음수죠. 요 캡틴 A를 부를게요. 3일 때 저 위에 함수값 저 위에 찍히잖아요. 빨간색 그래프 쭉 해서 저 위에 찍히잖아요. 3일 때 함수값은 좀 B를 적을게요. 양수에 돼요, 음수에 돼요? 양수면 되죠. 맞아요. 이 그림이 만약에 이 그림이다 한다면 이건 이걸 fx라고 볼게요. f 이 값 a의 y좌표, 이거 a의 y좌표 되는 거지. 이 녀석이 음수 동시에 3에 대응되는 함수값 저 위에 있잖아. 3에 대응되는 함수값 f3 값이 어떠면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또는 이런 모양이 되려면 2에 대응되는 함수값을 저 위에 요즘 c라 진다면
C를 이렇게 전환할 수밖에 없지. 그럼 C에 대응되는 함수값. F 이 값은 양수에 대응해야 돼. 그렇지. 양수면 되죠. 맞아요. 그럼 3에 대응되는 함수값. 이 점을 D를 한다면 F3 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0보다 작은 음수면 되죠. 이거 이어도 성립하고 이거 이어도 성립한다는 거야. 그런데 자세히 보면 따로 계산할 필요 없는 게 이건 F2랑 F3이 부호가 다르기만 하면 되지. 이거 전문용어로 올해 수능에 나옵니다. 사이값 정리라고 이제 고3 때 배우게 될 거예요. 빠르면 고2 때 배우게 될 거야. 사이값 정리라고 배우게 됩니다. 정리가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이 정리가 있어요. 나중에 이런 표현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말은 F2 곱하기 F3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되지. 양수, 음수, 양수 보고 다르잖아. 어때요? 이것만 풀면 요 안에 두 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따로따로 해서 이걸 전문용어로 OR이라는 거 합집합이라고 부르거든.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알았지? F2는 얼마야? 2를 대입할까? 대입하면 4 더하기 2A 마이너스 8. 3을 대입하면 9 더하기 3A 마이너스 8. 이 0보다 작다. 이거 정리하면 2A 마이너스 4. 이거 정리하면 3A 플러스 1. 이거 몇 차 함수죠? A야가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래서 이 녀석은 왼쪽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 녀석 0 되는 값 맞죠? 이 녀석이 0 되는 A값. 여기 2가 되는 거죠? 0보다 작은 건 뿔난 쪽이에요? 웃는 쪽이에요? 웃는 쪽. 그래서 A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라고 쓰면 어떨까요? 2023년 영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차 고사 대비 997번 문제입니다. 물론 이거 여러 가지 풀이가 있어요. 아이고, 근데 나는 이거 함수로 풀어주고 싶어요. 식으로 풀면 좀 어려워요. 자, 첫 번째 부등식. 이것도 사실은 우리 이거를 내가 두 가지 방법 풀어주긴 했는데 우선 첫 번째 방법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걸 범위를 쪼갤 수 있어야 돼요. 뭔 말이냐? 절대값 안에 값이 있죠?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함수를 그릴 거예요. y1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잖아. 인수분해 거는 거지. 바로 인수분해 합니다. x곱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고 싶은 거예요. 풀이 적는 거 잘 보고 따라하세요. 그래서 그림을 대충이라도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조금만 크게 그릴게요. 이 녀석은 x에 관한 몇 차 함수예요? 당연히 보다시피 2차 함수잖아. 근데 x절편값이 뭐랑 뭐예요? 그렇지. 0이랑 4잖아요. 0에서 한번 만나고 4에서 한번 만나잖아. 근데 어떤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그래서 B급 치면 이렇게 지워버릴게요. 괜찮죠? 이만큼만 써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함수는 잠깐만 그릴게요. 함수 왼쪽 함수가 y1인 거예요. 오른쪽 함수. 이번에는 범위가 x 범위가 0보다 작을 수 있잖아. 0보다 작을 때는 y2라는 표현을 쓸 거야. 두 번째 함수는 절대값 안의 값이 음수니까 양수가 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달고 넣으잖아. 그럼 x제곱 더하기 4x가 되네. x랑 묶어낼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4. 이것도 그리면 2차 함수 그릴 수 있잖아. 이번에는 x 절편값이 뭐랑 뭐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4랑 0이 되지 않는가? 마이너스 4를 지나고요. 0을 지나게 돼 있다고. 근데 어떤 범위에서만 그려진다고? 0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그려진다고. 이거 싹싹싹 쓱쓱쓱 지워지면 어때? 이런 W 모양처럼 그래프가 그려지지. 이걸 우리는 선대칭이라 불러요. 대칭축이 바로 x 이퀄 0 직선. 이 0 직선 기준에서 꼭지점의 높이도 같고요. 좌우 대칭인 모양을 갖는다고. 이거 그려내면 함수만 그려내면 이 함수에서 어떤 범위를 찾는 거야? 0보다 작은 범위를 찾는 거잖아. 0보다 작다라는 것은 오케이. 마이너스 4초가 0 미만, 0초가 4 미만이 되지 않을까요? 식으로만 풀면, 만약에 식으로 푼다면 요 x가 0 이상일 때 이 녀석 0보다 작은 범위니까 0초가 4 미만이잖아. 그 동시 성립하는 범위는 말 그대로 0초가 4 미만이죠. 초록색, 0보다 작을 때 이 초록색 함수가 0보다 작다는 것은 마이너스 4초가 0 미만이잖아. 그런데 0보다 작은 범위에 성립하니까 결국 마이너스 4초가
0 미만 또는 0초가 4 미만이라는 첫 번째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식으로만 풀든 선생님처럼 함수까지 그려서 그리든 하여튼 빨리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해주겠지? 오케이. 두 번째. 만약에 두 번째 함수가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행히도 인수분해 돼 안 돼? 될 것 같아. 곱해서 마이너스 2k 더해서 2 마이너스 k가 나오는 건 뭐예요? x 플러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k 어때요? 검사 나눠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꼴에 따라서 지금 k가 마이너스 2가 아니지만 원래는 5가지 모양을 다 그려야 돼요. 그런데 자 크게 2가지 꼴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될 수 있는 것은 아래로 볼록하면서 마이너스 2와 k 사이의 관계가 자 이런 관계가 또 하나 더 그리면 이런 관계가 자 이제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2가 또는 k가 마이너스 2가 왼쪽 k가 오른쪽 반대로 k가 왼쪽 마이너스 2가 오른쪽에 있을 수 있죠. 안 그래요? 연구 작은 건 그 x 범위가 마이너스 2초가 k 미만 이 x 범위는 k초가 마이너스 2 미만 될 수 있다고. 이거는 연립을 한다. 이 스타 2, 스타 3를 할 거예요. 근데 뭐가 딱 만족하게 만들려면 그 만족하는 x가 only 하나만 존재하게 만들라는 거야. 이 하트 조건만 만족하면 돼. 자, 이제 수익선을 표현합니다. 스타 1, 여기다 우리 빨간색 고양 영역 있죠? 얘는 두 글자로 고정 아니야? 얘는 고정이야. 고정된 영역을 우선 표현해 놓고 시작할게요. 자, 갑니다. 그래서 빨간색 영역 마이너스 4초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자, 알겠지? 지금 범위가 이런 범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스타 1이랑 스타 2 이거랑 연립해 볼게요. 마이너스 2 왼쪽 값은 고정이잖아. 보이죠? 마이너스 2는 고정이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k가 어디쯤 있어야만 정수근 하나만 가질까요? 왜 오른쪽 그 k가 요쯤에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동체 성립하는 범위는 있지만 오직 하나의 정수만 가질 수는 없거든. 그러면 k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볼까? 마이너스 1에 딱 닿았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안 되지. 안 돼. 그럼 만약에 k란 놈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으면 요쯤에 있으면 정수익은 마이너스 1을 가지잖아. 그런데 k란 놈이 0에 딱 닿으면 어떨까? k란 놈이 0에 딱 닿는 순간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1 정수를 가지지. 그런데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밖에 안 가잖아. 0은 원래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k가 1이면 1에 딱 닿았어. 1에 딱 닿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성립할까 안 할까요? 역시 정수익은 0밖에 안 가지죠. 근데 오른쪽으로 조금 한 칸 더 가면 1과 2 사이에 있으면 마이너스 1도 가지지만 1도 가지잖아. 안 되네? 그래서 이거 스타 1과 스타 2를 연립하는 순간 만족하게끔 하는 k의 범위를 구하란다면 어디와 어디 사이 있으면 돼요? 마이너스 1초가 1 이하면 어때요? 마이너스 1도 괜찮지? 돼, 안 돼? 안 되지.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 사이?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어디 사이 있으면 돼요? 1, 오른쪽 1까지 괜찮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오직 하나의 정수익은 얼마? 정수근을 구하란다면 뭐? 정수익은 x는 마이너스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지. 하나 가지잖아. 이해되시나요? 대굴대굴 스스로 굴려봐야 됩니다. 자, 밑에 것도 자 해설해 볼까? 이 스타 1이랑 스타 3랑 연립할 거야. 스타 3는 마이너스 2는 여기는 고정이란 말이에요. 맞지? k는 마이너스 2가 작은 쪽에 있다, 그죠? 그러면 k가 어디쯤 있으면 될까? k가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 여기 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성립이 안 해요.
안 하지. 안 해. 그럼 K가 마이너스 3이면 어때요? 여기 정수익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으면 마이너스 3의 정수익을 가지지. 괜찮네. 좀 더 왼쪽으로 가볼까? 그럼 K가 마이너스 4에 딱 닿았다 생각하면 괜찮지? 자, 그런데 마이너스 5를 뚫고 여기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 사이에 여기 K가 있으면 어때? 이렇게 되면서 정수익은 마이너스 3을 가지거든. 그래? 그러면 K 값이 마이너스 5이면 어떨까요? 딱 닿았어. K 값이 마이너스 5. 닿아도 괜찮지? 그러면 더 작아도 괜찮네, 이번에는. 맞네? 뭔 말이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6 사이에서도 어때? K가 이쯤 있으면 괜찮잖아. 그 말은 뭐보다 작기만 하면 되지? 그렇지. K라는 놈이 마이너스 3보다 작기만 하면 되지. 어때요? K 마이너스 3보다 작기만 하면 K가 여기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돼도 정수익은 마이너스 3밖에 안 가잖아. 맞죠? K가 요쯤 있으면 어때?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어도.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기만 하면 무조건 정수익은 뭘 가진다? 마이너스 3을 가질 수밖에 없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 초과 1 이하이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3 미만이면 괜찮지. 근데 이거 답을 적어서 이거 적는 거다? 그런데 지금 책에서 한번 더 꼬아냈어요. 와, 멋지다. K 범위는 이겁니다. 하지만 그 K 값 중에 최대값은 맥스인 K는 얼마예요? 정수 K는. 제일 큰 K는. 그렇지. 1. 1보다 큰 K가는 없어요. K는 1이면 된다. 이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고 수능의 변형이 정말 많이 된단다. 단순히 공식 몇 개 외운다고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암기 과목은 진짜 머리에 집어넣는 과목이지만 수학은 머리에 억지로 집어넣는 과목이 아니거든. 이해를 해야 자동으로 들어가고 어차피 또 똑같이 안 나오지 않겠나? 맞죠? 그때는 스스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2023년 용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차 고사 대비 개념원리 연습 문제 244번. 굳이 이거 타이틀을 붙인다면 2차 함수의 근의 위치관계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근데 좀 전에 했던 사이값 정리라고 선생님 언급한 문제 있죠? 사이값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나중에 업그레이드 되면 진짜 좋은 문제고 올해 수능에 나옵니다. 장난하죠. 100% 나옵니다. 이 문제가 딱 2차 함수의 사이값 정리인 거예요. 자, 우선 2차 함수를 대충 그려 놓을게요. 그래? 아니, 두근이 아이고. 두근이 생긴다잖아요. 뭔 말이야? 알파, 베타가 x축과의 교점이라는 거지. 이렇게 우선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아니, 이 그림 만족하려면 당연히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너스 1과 0과 1에 대한 집중을 해보세요. 자, 마이너스 여기 있으면 돼? 0은 여기 있으면 되고 1은 여기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만족하지 않지. 그래서 알파보다 마이너스 1 왼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에 대응된 여기를 잡고 0을 아무도 모르게 요 사이 0을 잡고요. 1을 이 정도 1 잡으면 어때요? 이런 그림 넣으려면 자, 두 개를 따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알파에 대한 얘기를 좀 알고 싶어요. 그 말은 A에 대응되는 Y값. 그래서 F-1 값이 0보다 커야 돼. 동시에 0에 대응되는 함수값 B를 보세요. F0 값이 0보다 작기만 한다면 자동으로 뭐가 생겨요? 알파가 생기죠. 이게 근의 관계예요. 그게 바로 사이값 정리라고 부르거든. 어때? 이 두 개 초록 조건 두 개 만족한다면 자동으로 이 x축과 알파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잖아. 이번에는 또 얘기를 끊어서 베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0에 대응되는 함수값. f0 값이 작고 1에 대응되는 함수값. c에 대응되는 y값. f1 값이 0보다 크기만 한다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베타가 생기지 않나요? 이해되죠? 이 셋 다 동시에 만족해야. 그러니까 F-1, F0, F1 요것만 언급하시면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요. 자, 시작합니다.
F-1이라는 건 X자리에 -1을 대입해. 이런 산수는 이제 두세 번 쓰면 안 되고 빨리빨리 연습하셔야 돼요. 이것도 실력이거든. 손이 빨라야 돼요. 손이 핸드스피드라고 부릅니다. 계산하면 2 더하기 A 플러스 2A-1. 그래서 3A 플러스 1이 나오지. 이 녀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잘했지? 암산합니다. 1을 넘겨. 그럼 3A 1보다 -1보다 커. 그러면 A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커. 두 번째, F0은 X에 0을 대입하거든. 그럼 2A-1이 나오죠. 어느 녀석 0보다 크고 싶어? 1을 더해. 2A 값이 1보다 커. 2를 나눠. A 값은 2분의 1보다 커. 세 번째, F1은 0보다 커야 되거든. X자리에 1을 대입해. 2-A 플러스 2A-1. 정리하면 A 플러스 1이 나올 것이고 이 녀석이 0보다 커야 돼. 1을 넘겨. 그래서 A 범위는 -1보다 커야 돼. 라고 쓰면 어떨까요? 이 셋 조건이 무조건 다 성립해야 돼. 한꺼번에 성립해야 돼. 자, 이 녀석도 사실은 답이 벌써 암산되는 친구들은 암산 되셔야 돼요. 사실은. 갑니다. 2분의 1보다 잠깐만요. 틀렸다. 그지? 어허,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 틀렸어. 어허, 0보다 작아야 되는데. 미안. 이렇게 돼야 되네. sorry. -3분의 1보다 커. 동시에 2분의 1보다 작아. 색깔 좀 입혀드릴게요. 동시에 성립하는 범위는 우선 B꿈침이 이 범위죠. 이거랑 스타3. 이 스타3 영역, -1보다 더 큰 영역. 파란색 B꿈침 부분과 오렌지색 스타3가 동시에 성립하는 범위는 어디예요? B꿈을 한번 더 치면 이 범위 아닐까요? 그래서 A 범위를 계산한다면 -3분의 1 초가 2분의 1 미만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된다. 2023년 영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차 고사 대비 개념원리 265번 교육청 기출문제입니다. 선분 AB는 사실 고정인 거예요.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했거든. 근데 M이 N보다 더 크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대충 그릴게요. A점은 이 정도 1사분면 B점은 Y축 위에 있잖아. 아니, 대충만 그릴까요? 대충 뭐 AB는 이렇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거의 답을 얘기했지만 우선 정의부터 읽어내는 게 중요하단다. A점과 B점 여기 있는 거야. 그런데 M 대 N으로 외분한다는 것은 이 외분점 Q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의는 다시 얘기합니다. 이 정의는 A에서 점 Q까지 이르는 거리가 M이라고 했죠.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점 B에서 Q까지 이르는 거리 선분 BQ가 바로 얼마다? N이 될 수밖에 없지. 이게 정의입니다. 놓치면 안 된다. 괜찮나요? 그래. 그래서 A에서 Q, B에서 Q까지 거리가 M 대 N. 이만큼이 M, 이만큼이 N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유, N 그게 아니죠. N이 그게 아니라. 이건 M 맞는데 B에서 Q까지가 N이죠. sorry. 이해되죠? 그래? 그러면 찬찬히 내가 연결 몇 개만 해볼게요. 삼각형 OAQ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OA랑 또 Q에도 잠깐만 연결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연결하고요. 또 이렇게 연결할 거야. 그래? 근데 삼각형 OAQ 넓이가 얼마래? OAQ 넓이가 16이 된다고 했어요. 맞나? 그런데 나는 OAB에 집중을 먼저 할 거예요. 삼각형 OAB 넓이는 고정인 거야. 왜? 아니 B점은 0,4잖아. A점 X좌표 2, Y좌표 3이네. 그러면 A에서 Y축에 내는 수직의 발을 H를 한다면 여기서 AH 거리는 얼마예요? 그렇지. 여기는 2잖아요. 여기 2. 그럼 삼각형 OAB 넓이는 얼마예요? 2분의 1 곱 밑변 길이 OB 거리 4 곱 높이 AH 거리 2가 되죠. 약분 그래서 4가 된다고. 이 넓이가 4가 됐다면 이 넓이는 얼마란 얘기예요? 12가 되죠. OBQ 넓이는. 그런데 우리 중1 때 이거 중1 수학이지만 정말 중요하게 나왔던 이 이론.
자, 이거 유도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자, 중1 수학인데 필요하면 고3 되어도 배우셔야 돼요. 배움의 끝은 없단다. 아니, 저는 학년이 낮은 건데 지금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냥 배우시면 돼요. QR 사이에 어떤 점 S가 있다 치자. 그러면 P랑 S를 연결하는 순간, 자, 역시 내분과 똑같은 원리인 거야. 그때 어떻게 배웠었냐면, 이 거리가 M, 비율이다. S에서 R까지 거리를 R이라 한다면, 삼각형 PQS 대 삼각형 PRS의 넓이 비율은 몇 대 몇? 요거 설명해 줄까요? 알 되겠죠? 이게 중1 수학이지만 수능까지 끝까지 나옵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구구단이라 부른다. 구구단 못하면 수학 못 친다. 알았죠? 이거 산수입니다, 산수. 그럼 뒤집어서 봐봐. 자, 똑같은 원리 그대로 써먹을 거예요. 저 먹을 거예요. 왼쪽 눈을 A를 잡고 오른쪽 눈을 Q를 잡아. 이렇게 봐, 이렇게. 뒤집어 볼 수 있죠? 쌤처럼 봐야 되는 거야, 갖고. 이렇게 보는 거야. 알았지? 딱 봤다면, 봐봐. 아니, 근데 넓이 비율이 지금 4대 13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1대 얼마라는 얘기야? AB 대, 이 그림을 본다면, 선분 AB 대 QB, BQ 거리는 몇 대 몇? 그렇지. 1대 3이 될 수밖에 없지. 1대 3이다. 다시 1대 3이다. 그럼 몇 대 몇이 돼요? 그렇지. M은 4가 됩니다. N은 3이 되는 거 알겠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답은 M분의 N을 물었네. 답은 4분의 3.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